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메일에 제가 종목 상담 이런 거는 좀 죄송하다, 사양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당연히 막 어디 리딩방에서 물려왔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이게 좀 사양을 한다고 해도 카페 활동할 때도 그랬고, 물려 있는 분들 꼭 오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대답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리딩방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죠. 제가 리딩방을 왜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서 리딩이 왜 대부분 잃는지, 그리고 리딩방을 내가 그래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 방 선택하는 그나마 좀 이 정도 필터를 치면은 괜찮은 방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포인트들. 그래서 리딩을 안 좋아하는 이유, 리딩이 왜 대부분 잃는지, 리딩방들 어디선가 분명히 버는 리딩방도 존재할 거예요. 리딩 해주시는 분들. 근데 100중 100 다 잃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딩방의 문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 그리고서 리딩방 내가 곧 죽어도 들어야겠다 선택하는 노하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저는 리딩을 들어보진 않아서. 그래도 제 생각상 요런 거 정도는 좀 확인하면은 많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리딩방을 저는 솔직히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절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리딩방을 권유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식 처음 접하시면은 나는 지식이 없는데 돈을 벌고는 싶어. 그런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 산이 높아 보여. 그래서 노력은 못하겠어. 그렇게 일정 대가를 내고서 지불하고 리딩을 받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쉽게 리딩방에 접하시고 거기서 이제 보통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왜 리딩방에서 잃는지, 대부분 리딩방에서 손해를 보는지, 리딩방 고를 때 제가 생각하는 팁, 그런 거 좀을 말씀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리딩방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저도 이제 지인들 몇 년 전에도 계속 리딩 했었고 아무래도 오지랖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짜증나는 점이 있어요. 리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서 그게 리딩 받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짜증난다는 건 제 생각대로 안 풀렸다는 거죠. 리딩하는 사람 입장대로, 생각처럼. 그러면은 리딩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짜증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 생각대로 매매가 안 됐으니까. 그럼 손해를 보거나 혹은 수익을 10% 먹을 거를 2% 먹고, 이런 점. 기본적으로 리딩방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 강제로 스윙을 해야 하죠. 그래야 실시간 대응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날 주도주 매매? 그날 주도주의 경우 보통 상승률이 크기는 해가지고 실제로 눌림자리 걸고서 수익 나면 자동 매도 등으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계속 되는 분들에 비해서 승률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당연히 힘들겠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듭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리딩자가 당일 주도주로 리딩을 해요. 보고 있던 A라는 종목, A라는 시장 주도 테마, 여기서 시장 테마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제 영상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B라는 테마로 넘어가. 그러면은 대응이 안 돼요. 혹은 당일 주도주 종목들의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1분, 2분 만에 3에서 5% 오락가락 합니다. 진짜 한순간에 막 5% 오르고 10% 오르고 이런 게 당일 주도주예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중간중간 튀고 내리고 하죠. 그래서 매수 자리도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데 반대로
매도도 내가 기본적으로 수익률 4%에서 반 매도하고 더 보려 했는데 갑자기 5% 내려오면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안 돼가지고. 직장인분들 자주 느끼시는 거 있죠? 직장인 실시간 대응 안 될 때 미팅, 그리고 뭐가 있을까? 회의, 고객 응대, 출장 업무, 뭐 이런 실시간 대응 안 되는 그 짧으면 몇 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 그 시간 만에 5%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매수가 대응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는 거. 리딩하는 사람이 잘하더라도 그날 주도 테마 막 이런 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리딩이 안 먹혀. 나는 어떤 종목을 3,000원에서 수익 10%일 때 팔라고 했는데 보던 사람이 한 1시간 후에 뭐 회의든 미팅이든 뭐 업무 보고든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늦게 봐. 1시간 후에. 근데 그 1시간 후에 1시간 만에 5% 10% 내려올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갑자기 장중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갑작스러운 상승을 했는데 과하게 급등 구간이라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실시간 대응 안 되면 순식간에 막 하한가도 가고 상승률 20%짜리가 0%까지도 내려오는 곳, 그런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리딩 방의 제일 큰 문제고 대부분 잃는 이유, 솔직히 대부분 잃는 이유는 리딩 자의 문제예요. 리딩 자의 문제이긴 한데 요것도 분명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앞서서는 리딩해주는 사람의 실력이 최우선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리딩방이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진짜 곧 죽어도 리딩방을 들어야겠다. 내가 곧 죽어도 주식 공부는 못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근데 돈은 벌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리딩방을 듣겠다. 그래도 돈 벌고 싶어서. 이런 분들 리딩방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도 당연히 설명을 드립니다. 제 영상은 항상 그냥 뭐 이런 뭐 좀 유명한 방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분명히 디테일한 기준들, 그걸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리딩방 고르는 팁. 솔직히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일단 리딩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딩방 고를 때 몇 가지 필터를 해야 해요. 아주 기본적인 뭐 리딩자의 실력, 계좌 검증, 이런 건 완전 기본, 완전 기본이에요. 이런 거 말고서 첫 번째 리딩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지 체크. 특히 이거는 낮아야 돼요. 저는 뭐 리딩방을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100명 이하가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막 리딩방 제한 없는 곳들은 일단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솔직히 걸으세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리딩방 인원 제한이 있고 없고가 엄청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엄청 커요. 자, 막 무식하게 막 그냥 무한대로 갔다가 인원 제한 없이 막 리딩 쭉 받는 업체들 있죠. 사람들 그냥 뭐 무조건 인원 제한 없이 리딩방 인원을 계속 모집한다. 이건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애초에 리딩할 생각이 없다고 봐요. 그냥 무턱대고 무한정 모집.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리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날수록 한 명당 얼마씩 매매할지 몰라요, 시드가. 근데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 금액도 커지겠죠. 특히 리딩방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딩 한 달 리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리딩 듣는데 금액이 뭐
제가 아예 안 찾아봐서 몰라요. 근데 뭐 한 30에서 300만? 300만원 한다고 칠게요. 50에서 한 300만원? 한 달 리딩방. 뭐 이런다. 자, 이렇다 치면은 이걸 내고서 듣는 분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익 내기 위해서 듣겠죠. 당연히. 지불을 내가 50만원, 100만원을 했으면은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와야지 본절이고,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더 벌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드도 최소한 몇 천만원은 돼요. 한 명당, 리딩방 들어가는 인원 한 명당 최소한 몇 천만원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한 2천만원 가정을 해볼게요. 한 명당 시드가 한 2천만원. 솔직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직장인이 뭐 돈 좀 모으고 하면은 한 2천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명당 2천으로 리딩을 듣는다. 그러면은 2천 10명이 되면 얼마죠? 시드가 2억. 100명이 되면 20억. 1000명이 되면 200억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래대금 대비해서 200억 그렇게 크지 않게 볼 수는 있어요. 뭐 당연히 한 종목에다 다 몰빵하는 리딩방은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왜 인원 제한을 말씀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리딩 인원을 받는다. 즉 이거는 무한정 인원 모집하는 이유는, 리딩방 무한으로 받는다. 이거는 종목 매수를 할 때 호가 왜곡 같은 거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호가 왜곡을 고려 안 한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호가 왜곡을 고려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말이 명당 2천만원이지 그보다 더한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 5천만원 물리신 분들도 매일 오고 막 그러거든요. 더한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2억? 5억, 막 50억, 500억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원 제한이 없다. 호가 왜곡 따위는 고려 안 하겠다고, 실력이 없거나 애초에 돈 벌게 해줄 생각이 없다. 그냥 리딩비만 뽑아 먹겠다. 이거예요. 반대로 갔다가 진짜 실력 있으신 분이 리딩을 한다. 근데 사람이 무제한이야. 그럼 시장 주도주 위주로 갔다가, 즉 호가당 한 1억에서 막 몇 억씩 걸려있는 종목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는 방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인원을 모으더라도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한 적어야 돼요. 100명 밑으로 50명, 30명 요 정도 방이면 모를까.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그 리딩하는 사람이 호가 왜곡 같은 거 고려도 안 하고. 그런 점, 인원 제한이 없는 방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곳 있을 거예요. 몇 달치 한 번에 결제하면 50% 할인, 요런 방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왜 몇 달치를 한 번에 결제를 유도할까요? 할인해준다는 가정하에. 그런 곳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불 문제가 보통 따라와요. 주식 카페들 보다 보면은 뭐뭐뭐뭐 리딩방 리딩 들었는데 너무 손해가 심해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도 안 해줍니다. 뭐 한 1년치 해가지고 뭐 500만원 결제했는데 뭐 10만원 준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리딩이라는 건,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리딩이라는 걸 한 달 듣고서, 아, 이 리딩 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리딩을 받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리딩방 한 달 결제를 했는데 수익이 원금 대비해서 막 30%, 50% 뽑아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다음 달도 자연스럽게 들어요. 사람이. 당연히 다음 달도 들어요. 왜? 수익 내줬으니까. 당연하겠죠. 리딩 들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 그럼 당연히 다음 달도 듣겠죠, 사람이. 수익을 내니까. 그런데 왜 한 번에 반년치, 막 1년치 결제 유도하고 할인해 드립니다? 실력에 자신 있으면 할인 같은 거 안 하죠. 온전히 그냥 다 받는 게 맞죠. 못하러 할인해줘요. 리딩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냥 돈 생으로 다 받는 게 좋죠. 자기가 실력 있어가지고 수익 내주면은 들은 사람들 당연히 다음 달 들을 텐데, 이런 할인? 유도하고 실력에 자신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실력 있으면은 다음 달 당연히 결제한다는 거. 괜히 몇 달치 유도하는 게 아니겠죠. 요런 점, 이런 것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 먹고 튀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세 번째가 종목 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종목을 사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라도 알려주는 곳.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 분명히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을 그냥 무턱대고 막 뜬금없이 쓰레기 같은 거 사라 그러면은 안 살 테니까 이유는 설명해 줄 텐데, 보통 설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매수할 때 꼭 차트만으로 하는 것보다 테마, 재료, 같이 설명해 주시는 분, 간략하게라도. 물론 차트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테마, 재료 같이 보시는 분들은 보통은 시너지가 더 큽니다. 이유도 없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수소 관련주입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태양광입니다, 이런 방 말고 이거 수소 관련주인데 어떤 재료로 갖다가 엮여 있고 뭐 회사 재무는 뭐 좀 무난하고 차트상 뭐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갖다 추세 올라오고 전고점 넘어줬고 최근 수소 테마 섹터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엮어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설명해주는 곳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 거래대금 없는 종목 리딩하는 곳. 때려치세요, 이런 곳. 이런 곳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이건 아까 전에 1번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인원 제한이 있는 곳에서, 인원 제한이 막 30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게 있는 곳에서 거래량이 살짝 없는 종목은 리딩 하시는 분 실력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뭐 저도 가끔 아직 시장 주목은 못 받았는데 나올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뭐 거래대금 안 터졌지만 차트가 슬슬 준비하는 애들, 그런 애들 스윙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는 방에서, 그것도 좀 사실 기준이 저도 들어본 건 아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제 생각으로 한 30명, 50명, 100명 이하여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막 아까 1번처럼 인원 제한도 없는데 거래대금이 막 평소에 막 10억, 20억 터지는 종목을 리딩하고 있다. 실력 진짜 아예 없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유는 일단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자,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그리고 공부용 영상에서 거래대금도 상대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날마다 뭐 몇 조 터지는 건 우스워요. 하지만 이상한 뭐 잡주에서 2억, 2조가 터진다,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막 억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호가에 차 있는 금액이 달라요. 한 호가당 들어가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큰 금액을 한 번에 시장가로 사거나 시장가로 팔기가 부담스러워요. 종목을 약한 거를 선택하면. 그리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진짜.
내가 막 호가당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 있는 종목에서 내가 1억 사죠? 시장가로 안 사고 뭐 야금야금 샀다고 쳐요. 근데 차트가 갑자기 꺾여. 혹은 악재가 나와. 그럼 저도 시장가로 매도를 때려야겠죠, 손절을. 근데 한 호가당 100만원씩 있는 곳에서 1억 시장가로 때리면은 순식간에 10% 20% 손해봅니다. 우스워요, 진짜. 그래서 호가가 차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호가가 차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 거래량이 없는 거래대금 죽은 종목에서 리딩을 한다. 막말로 100명이 한 종목 뭐 한 500만원씩 샀다고 쳐요. 그럼 대충 5억치죠. 종목 뭐가 있을까? 좀 쓰레기 같은 거.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 드래곤플라이? 예, 좋네요. 2,000원짜리죠, 지금. 2,000원짜리가 한 호가에 100개 걸려 있습니다. 2,000원, 2만원, 20만원. 20만원에 한 호가를 날릴 수 있고, 그게 1.9%에서 3.8까지 미는데 2,000주밖에 없네요. 400만원이면 2%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단순 밑으로 내려가면 더 비어있겠죠. 이런 종목 리딩을 하고 있다. 5억? 이런 종목 시장가로 때리면은 10%가 아니라 하한가도 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투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에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해라 라는 게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요 정도로 매매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대금이 거래 한번 매수하는데 한 5천원? 5천만원에서 한 1억 되기 1억 좀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호가 신경 쓰게 될 거예요. 1억도 안 가요, 솔직히. 이런 종목 1000만원 단위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400만원에 내가 몇 호가를 미는데. 이런 종목을 리딩한다. 거래대금 막 죽어있는 종목, 적은 종목, 리딩방 조심하세요. 이런 종목은 만약에 물리면은 탈출도 힘듭니다. 그리고 대금이 기본적으로 적게 터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서도 뭐 한 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노건 CNI인가 뭔가 있었나. 이런 종목. 이런 거 보세요. 한호가에 1000만, 10만, 50만원 한호가, 25만원 한호가. 물론 여기는 좀 조금 걸려있기는 하네요. 대금이 적게 터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즉 재료가 없던, 차트가 안 이쁘든 쓰레기 회사든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걸 리딩한다?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리딩자 실력이 쓰레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갑작스런 호가가 좀 든든한 종목을 해야 되는 게, 갑작스런 악재나 투매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내가 몇 호가 이내에서 시장가로 정리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악재는 예상 못하고 투매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째, 종목당 비중 조절 안 해주는 곳. 한 테마에 여러 종목 다 사는 곳. 전 리딩방을 당연히 지금 들을 생각이 없죠. 들을 이유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상대로 솔직히 주식 처음 할 때는 뭐 한 종목당 총 비중에, 이건 뭐 개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내가 좀 초보다, 처음 한다 그러면은 총 비중에 한 종목당 10%?
많이 잡아도 20%? 이 정도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 개인 생각이에요. 리딩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종목수가 적으면 심심할 거고, 그리고 단타도 하고 싶겠죠. 근데 한두 종목 막 풀베팅 해라, 비중 풀베팅 해라, 그런 곳들 뭐 풀베팅 하라, 이런 곳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든 혹은 시장의 테마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테마별로 매매하는 게 순환매 개념에서도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종목당 비중 막 50%, 손에 조금 본 걸 한 방에 복구하려는 곳이라던가, 혹은 지금 시장 테마 여러 개죠. 지금 대충 그냥 생각나는 게 미중 갈등, 이거 막판에 그 중국에서 이제 뉴스 뜨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많이 갔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치료제, 뭐 개별 종목들, 그리고서 그린 뉴딜,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세종시 이전, 뭐 별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에스코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오플로우는 지 혼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테마가 엄청 많은데 한 테마에다가 여러 종목을 다 사서 비중을 높인다, 그것도 리스크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당연히 리스크를 신경 안 쓰는 곳은 실력이 없는 곳일 확률이 높아요. 리스크는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 리스크를 신경 쓰거든요. 주식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수익만 낼 생각만 해가지고 비중 풀베팅 다 때리죠. 벌기 시작하면은 한 번, 두 번 벌다가 한두 번 막다 보면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요. 한마디로 리스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다? 당연히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 정도 1, 2, 3, 4, 5 이거 외에도 뭐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운영을 하는 곳들, 제가 뭐 어디 저격을 하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리딩방 대에서 물려가지고 메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린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해가지고 얻을 게 없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리딩 해드려서, 아니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서 뭐 버텨보세요 해서 수익 나거나 혹은 본절 탈출하면은 어차피 전 없는 거 없어요. 대신에 그게 손해가 났다, 버텨보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막 상패가 나거나 혹은 마이너스 막 50% 더 가, 그러면 절 욕하겠죠. 한마디로 저는 그거를 해서 얻을 게 1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시달려 봤기 때문에 오지랖으로 갔다가 막 이제 카페 활동할 때 막 메일 많이 줘요. 쪽지 어떤 종목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재료 찾고 테마 찾고 재무 보고 차트 보고 막 해서 답변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차피 그냥 본전 혹은 수익 나면은 그냥 쌩갑니다. 반대로 갖다 손해 나면은 쪽지 와서 욕을 해요. 하도 겪으니까 얻을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근데 그 리딩방에서 진짜 물려서 메일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해야 할 리딩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결국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은 남한테 의존하면 힘들어요. 못 번다고 리딩방 뭐 들어서 못 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지인들한테 해봤는데 그때 벌긴 벌어요. 벌긴 벌어요. 소수 막 이렇게 좀 케어를 계속 하면은 벌긴 벌어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제한, 비중, 시장 주도주 종목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점, 리딩이 진짜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키는 방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린 종목에 대해서 메일 오는 거 답변을 안 드려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해당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리딩방 내가 진짜 공부는 못하겠는데 리딩방이라도 듣기는 들어야겠다. 돈은 벌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 좀 기준이라도 좀 잡고서 들으시라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여러 번 고민하는데 리딩방은 한두 푼도 아니에요. 보통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하겠죠.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핵심은 주식으로 돈 벌려면 리딩방이고 나발이고 결국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수익 내는 게 제일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제일 좋아요. 인생 하루 이틀 살고 죽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좌는 걔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내가 져요. 아니 내 계좌가 책임져요. 리딩방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천 절대 안 드려요. 부정적이에요.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 리스크는 너무 높고 실제로 실력 있는지 체크하기도 힘들고. 근데 주식 처음 하면은 현혹 많이 되시죠.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그나마 방 선택 시 주의해야 될 점. 요런 거 좀 걸르고 걸으면은 뭐 어딘가 걸르고도 남은 방이 있겠죠. 그런 곳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점 때문에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